애장왕 신라하대 비극의 서마 정원 16년 800년 6월 신라 제40대 왕이 된 김청명. 그의 나이 겨우 13살이었다. 폐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아버지 소성왕은 재위 2년 만에 급서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며칠 전에야 태자로 책봉되었던 소년. 그는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왕좌에 올라야 했다. 신라는 이미 변하고 있었다. 삼국 통일 이후 150년. 골품제의 모순은 깊어지고 진골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은 치열해졌다. 원성왕 이후 왕위 계승은 더 이상 부자 상속이 아니었다. 혈연은 복잡하게 얽히고 왕실은 분열되었다. 폐하, 아직 어리시니 제가 정사를 돌보겠습니다. 숙부 김원승이 다가왔다. 병부령의 직책을 가진 그는 조카의 섭정이 되었다. 청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신라하대의 현실이었다. 왕권은 약화되고 진골 귀족의 권력은 비대해졌다. 어린 왕은 그저 상징일 뿐. 당나라에서는 덕종 황제가 사신 위단을 보내 소성왕을 책봉하려 했다. 하지만 위단이 운주에 도착했을 때 왕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책봉서는 중서성에 그대로 남았다. 신라 왕실의 권위는 국제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왕은 이름을 중의로 바꾸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숙부의 지시였을까? 8월 전 입당 수교 학생 양열이 두일의 소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당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 갈 때 호종원 공로로 우찬선 대부를 받은 인물이었다. 당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언승의 목소리였다. 외교적 명분을 쌓아가며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다. 801년 2월 애장왕은 시조묘를 찾아 절을 올렸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양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오묘 제도를 정비하겠노라. 시조 미추왕, 고조부 명덕대왕, 증조부 원성대왕, 조부 해충대왕, 아버지 소성대왕. 유교적 예제를 따른 종묘, 제도의 완성. 이것이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린 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같은 달 숙부 언승은 어룡성 사신이 되었다. 왕의 행차와 왕실 재정을 관장하는 새로운 관직. 내성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된 이 자리는 왕실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권력이었다. 숙부님께서 어룡성까지 관장하신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승은 상대등, 신라 최고의 관직에 올랐다. 섭정이자 상대등. 그는 명실상부한 신라의 실권자가 되었다. 크게 사면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덕치인가? 아니면 숙부의 정치적 제스처인가? 과인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린 왕의 목소리는 궁궐 안에서만 맴돌았다. 802년 말 애장왕은 균정에게 대하창관 등을 주고 가왕자로 삼아 외국의 인질로 보내려 했다. 폐하, 신은 갈 수 없습니다. 균정이 거절했다. 왕의 명령조차 관철되지 않는 현실. 균정은 원성왕의 셋째, 아들 김예영의 아들. 왕씨의 단계였지만 어린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 애장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803년부터 일본과의 외교가 활발해졌다. 7월 일본국과 교빙하여 우호를 맺었다. 804년 5월에는 일본이 황금 300냥을 바쳤다.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나라가 알록산에 난 이후 쇠퇴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졌다. 신라는 일본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했다. 804년 7월 애장왕은 알천다에서 크게 열병을 실시했다. 군사력을 과시해야 합니다. 임해전을 중수하고 동국만 수방을 새로 지었다. 왕실의 위엄을 세우려는 시도. 하지만 그해 가을 망덕사의 두 탑이 싸웠다는 흉조가 전해졌다. 불길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805년 정월 애장왕은 어머니 김씨를 대왕으로 왕비 박씨를 왕후로 책봉했다. 청년이 되어가는 왕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해 당나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덕종이 죽고 순종이 즉위했다. 순종은 병부낭중 원계방을 보내 상을 알리고
애장왕을 정식으로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계부이동 3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재군사 계림 주자사 겸 지절 충영해 군사 상주국 신라왕. 어머니 숙씨는 대비로, 아내 박씨는 비로 책봉되었다. 드디어 대국의 인정을 받았구나. 하지만 이것으로 왕권이 강화될까? 8월 애장왕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공식 20여 조를 반포한 것이다. 공문서의 서식과 관직 운영의 규정을 명확히 하겠노라. 율령격시 체계의 완성을 향한 시도.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개혁이었다. 같은 해 위화부와 사원성전의 장차관직 이름이 바뀌었다.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806년 3월 일본 사신이 왔다. 애장왕은 조원전에서 접견했다. 그리고 왕은 중대한 교를 내렸다. 새로 절을 짓는 것은 금지한다. 수리만 허락한다. 수놓은 비단으로 불사하는 것과 금은으로 그릇 만드는 것도 금한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라하대 불교 사원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귀족과 사원의 사치는 극에 달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금은으로 치장한 불상이 무슨 소용인가. 애장왕의 불교 사치 금지령. 이것은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니었다.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사원 세력을 견제하려는 개혁 의지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당 헌종은 수귀하던 왕자 김원충을 귀국시키며 12서감 관직을 더해 주었다. 외교적 성과. 하지만 국내 정치는 여전히 숙부의 그늘 아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애장왕은 성년이 되었다. 807년 정월. 왕은 결단을 내렸다. 이찬 김원창을 시중으로 삼는다. 친아들이 술렁였다. 김원창. 태종무열왕의 후손이자 명주군 왕 김주원의 아들. 원성왕과의 왕위 다툼에서 밀려난 다문. 폐하, 그는 무열왕계입니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렇기에 더욱 중용해야 하오. 애장왕의 의도는 명확했다. 숙부 원승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진골 세력과 손을 잡는 것. 원성왕계와 무열왕계의 균형. 이것이 신라하대 정치의 본질이었다. 왕위를 둘러싼 여러 가게의 복잡한 권력 투쟁. 2월 애장왕은 숭례전에서 음악 연주를 감상하며 신하들을 모았다. 과인이 이제 직접 정사를 돌보겠노라. 성인이 된 왕의 의지 표명이었다. 808년 2월 12도에 사신을 보내 여러 군읍의 경계를 나누어 정했다. 지방 통치를 강화하고 중앙의 통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신라하대 지방 호족들의 성장은 왕권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애장왕은 행정구역을 재정비하며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했다. 숙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하지만 언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카가 날개를 펴려 하는구나.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809년 여름,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6월 서영산성의 소금 창고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벽사에서는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었다. 흉조입니다, 폐하. 신하들이 불안해했다. 7월 큰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은 굶주렸다. 왕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애장왕은 대하찬 김육진을 당해 보내 사안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808년 2월에는 김역기를 보내 당해서 소성왕 책서를 받아오기도 했다. 외교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폐하, 숙부 대감께서 군사를 모으고 계십니다. 측근이 급히 보고했다. 무슨 소리요? 애장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왕궁의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쇳소리가 들렸다. 숙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애장왕이 외쳤다. 문이 열렸다. 김원승이 병사를 이끌고 들어왔다. 그의 동생 이찬 재홍도 함께였다. 폐하. 언승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숙부님, 과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애장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이야. 폐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과인은 단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책무란 것이 무엇입니까? 김원창을 시중으로 삼아 무열왕계를 끌어들이고
지방 제도를 바꾸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폐하, 이제 그만 물러나시지요. 아우님, 형님을 지키시오. 왕의 동생 채명이 칼을 빼들었다. 형님, 제가 있습니다. 채명이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용했다. 검이 번뜩였다. 비명이 울려 퍼졌다. 형님. 채명이 쓰러졌다. 아우야. 애장왕이 동생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칼날이 왕을 향했다. 신라하대는 이미 시작되었구나. 애장왕의 마지막 말이었다. 809년 7월. 애장왕 재위 10년 만에 22살의 나이로 살해당했다. 동생 채명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섭정으로 시작해 상대등이 된 숙부. 그는 조카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신라 제41대 헌덕왕이 되었다. 왕은 추시되어 애장이라 불렸다. 슬프고도 장엄한 이름. 애장왕이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하대라는 시대의 필연이었다. 삼국 통일 후 150년. 골품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진골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은 치열해졌고 왕위 계승은 혈통이 아닌 힘의 논리로 결정되었다. 어린 왕은 섭정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성년이 되어 권력을 되찾으려 하자 제거당했다. 이것이 신라하대의 비극이었다. 애장왕이 시도한 개혁들. 오묘 제도 정비, 공식 반포, 불교 사치 금지령, 지방행정구역 재편. 모두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중앙의 권력은 분열되고 지방의 호족들은 성장했다. 진골 귀족들은 왕권을 약화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애장왕의 죽음 이후 신라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헌덕왕 14년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신라하대 최대의 반란이라 불리는 김원창의 난. 그는 장안국을 세우고 연호를 경운이라 했다. 애장왕이 시중으로 삼았던 바로 그 김원창. 그의 반란은 왕위 쟁탈전이자 동시에 지방 세력의 도전이었다. 그 후로도 혼란은 계속되었다. 흥덕왕 사후 김균정과 김재룡이 왕궁에서 격전을 벌였다. 민해왕과 신무왕의 다툼. 진성여왕 때는 지방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며 신라는 삼국으로 다시 갈라졌다. 애장왕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신라하대 몰락의 서막. 애장왕 시대의 역사적 의의. 애장왕 시대는 신라하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환기였다. 13세 소년왕의 즉위와 섭정 정치는 왕권 약화의 상징이었고 오묘 제도 정비와 공식 반포는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을 시도했으나 실권 없는 개혁에 그쳤다. 불교 사치금지령은 재정 악화와 사원 경제력 비대화라는 신라하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김원창 중용은 원성왕계와 무열왕계 간 권력 균형을 모색했으나 결국 진골 귀족 간 왕위 쟁탈전을 심화시켰다. 애장왕 시에는 혈연이 아닌 무력으로 왕위가 결정되는 신라하대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이후 김원창의 난, 후삼국 분열로 이어지는 신라 멸망 과정의 출발점이 되었다.